정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동양화에 파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라면을 먹고 햄버거를 먹는 여성,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가는 여성의 모습까지 기존의 관념을 뒤엎은 파격적인 동양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내숭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화가죠. 김현정 작가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현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현정 작가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화사하게 작품처럼 이렇게 입고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 이야기를 그리는 동양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복이 주는 고상함과 비밀스러움에 착안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에 인사동과 부산에서 개인전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6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 다음에 개인전을 진행하였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그리는 작가입니다. 예, 지금 학업 중에 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 두 가지 다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루하루 즐거운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작품 세계를 지향하시는지.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한 자아상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복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도 생활에서 느끼는 거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저도 김 작가님의 이제 그림 전시회에서 보기도 했는데 신세대다운 이제 톡톡 튀는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데 작품 착상이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요? 네, 정말 그건 일상생활에서 얻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제 투혼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끼니를 걸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에서 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이제 한국화가 수채화랑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프렌치 후라이도 손에다가 안 묻히고 먹으려고 빨대를 젓가락 삼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내숭이구나, 이게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그린 그림이 투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내숭 시리즈, 좀 내숭도 말씀하셨는데 내숭도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한복을 선택하신 계기가 좀 계신지요? 제가 왜 한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각을 하고 후에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처음에는 가장 선호도가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좋아하기도 해서 우선 먼저 소재로 삼게 되었고요. 한복이 주는 특유의 고상함도 있지만 비밀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넓은 치마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뭔가 치마 속과 겉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내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제 좀 양면적인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숭 속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이제 내숭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여성이 남성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음식을 조금 먹거나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그림에서 사용하는 내숭의 의미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내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사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숭은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굉장히 새벽까지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몽롱한 상태로 거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그림에 닮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내숭은 사실 내 모습이었고 내 모습과 너무 닮아서 미웠던 거구나. 그런 면이 미웠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이 편하게 풀리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 모습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작품을 좀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뭐 상상력을 동원하실 때도 계시겠지만 또 실제 모델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할 텐데 본인이 또 직접 모델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1, 2cm만 틀려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가장 쉽게 계속 볼 수 있는 모델이 저이기도 해서 저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다 보니까 제 자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글쎄 뭐 시청자들께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막연한 뭐 상상만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상이랑 아이디어를 하면서 작게 스케치를 해보고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그러고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한복을 입고 찍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간편한 옷만 입고선 동세를 취한 후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물 누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물 누드 스케치를 할 때는 다른 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인물 누드 스케치가 끝나면 다시 한복을 착용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한 후에요. 예. 그걸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연필로 꼼꼼히 스케치를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동양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장 한지에다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한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 일어나서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한지에다 스케치를 옮긴 후에는 수묵 담채라고 연하게 채색하는 방법으로 누드를 표현한 후에 마치 인형 옷을 입히듯이 다시 예.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복의 저고리 부분은 이제 콜라주로 해서 제가 직접 한지 장인에게 배운 한지 제작 기술로 이용을 해서 한지 저고리 부분은 이제 콜라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마 부분은 먹으로 단먹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왜 치마 부분을 먹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치마는 먹으로. 네. 먹이 사실 되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표현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넓은 치마폭 속에서는 상상의 공간 같은 곳과도 같기 때문에 넓은 치마폭 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예, 네. 아주 깊은 뜻이 있군요. 네. 그 실례하지만 지금 연세가 올해 26살. 예, 지금 상당히 이제 네. 젊은 작가인데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술계 반응은 본인이 느끼시는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반응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부분도 계시고 제가 대학원을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 크리틱 시간이 있어서 서로 예.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 비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작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젊은 작가라는 게 이제 장점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뭐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요? 사실 불편한 점은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도 확실히 젊은 작가이다 보니까 이런 좀 현실적으로는 돈이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몇 점 정도 그리신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 예. 내숭 이야기 이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작업 수를 세보니까요. 보통 100호라는 크기를 사용하는데 100호가 한 제 키보다 조금 큰 크기 160 예. 좀 넘는 크기를 100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졸업할 때 100호 사이즈가 26점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내숭 이야기로만 하면은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예. 그렸습니다. 자, 네. 질문 한번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사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작던 크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리게 되는데요. 걸릴 때마다 애착이 가서 그런지 어떤 작업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그럼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 아무래도 아차라는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예. 라면을 먹으면서 쏟아지는 커피를 바라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작업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SNS 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가 이루어져서 아마 큰 반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뭐 보도를 통해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뭐 올해 전시회에서 이제 그림 완판됐다고 하셨죠? 네. 사실 뭐 상당히 쉽지 않은 기성 작가도 쉽지 않은 기록인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판된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작품 구매해 주신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솔직하다, 발칙하다 이런 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예,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매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제 대부분 요즘 뭐 작가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실 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복제라든가 이제 저작권이 존중되지 못하는데 지금 역으로 블로그에 이렇게 작품 소개도 하고 인터넷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뭐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건 아마도 제가 꿈꾸는 세상과 가장 연결이 깊은데요. 저는 미술이 좀 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예.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미술이 그래도 소통이 가장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걸 신경 쓴다면 작품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SNS 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SNS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얼마 전에 되셨는데. 네. 그 올해 전시는 그렇고 내년 전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내년 6월에 이제 인사동에서 2주간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인사동요. 네. 그 해외 전시도 하고 계시죠? 네, 해외는 이제 뉴욕과 홍콩, 독일 이렇게 하셨어요? 전시되었습니다. 예, 반응은 네. 좀 어떻습니까? 전 처음에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워낙 한국적인 감성을 갖고 있어서 같이 공감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시를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재미있어 하시고 또 그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크게 보면 이제 한류의 한 큰 뭐 한류의 한 축을 이제 네. 담당하시기 시작하신 건데 해외에서 좀 더 좋은 반응들 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은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림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10살 정도 무렵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 친언니가 미술을 함께 하다 보니까 미술 가족이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미술에 더 빨리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양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저희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 과의 명칭으로는 동양화과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화과, 동양화과 둘 다 맞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동양화 하는데 한국화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네. 틀렸지 않나 해서 이제 질문 드린 건데 동양화, 한국화의 매력에 빠지신 뭐 특별한 동기, 뭐 그림 하면 또 서양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동기가 계신지요? 저도 보통 사실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잡을 수 있는 매체가 서양 매체잖아요. 크레파스나 연필, 색연필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잡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동양화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는 아,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선화예술고등학교라고 예술에 특화된 고등학교인데요. 예. 이제 동양화를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예. 굉장히 먹에 깊고
깊으면서도 맑은 느낌, 그 느낌이 가장 깊었고요. 그 무렵에 이제 오주석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예. 책을 읽었습니다. 예, 좋은 책이죠. 예, 저도 네, 읽었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다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한국화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여러 분 뵀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이제 중간에 슬럼프가 있거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혹시 그런 어려운 고비는 없으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미술이 천직이라서 그런지 예. 아직은 그렇게 힘들다. 오히려 힘든 순간에는 그림이 그리고 싶더라고요. 예. 혼자 방에서 이렇게 예. 그리는 게 좋아서요. 역시 신세대답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작품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좀 행복하시죠? 네, 너무 행복해요. 예. 네. 앞으로 어떤 작품 세계를 조금 더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으신지요? 내년에 우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내숭 올림픽이라고 내숭 올림픽 네, 재밌네요. 명명 지어봤는데요. 실제 올림픽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변화 발전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예. 제 내숭 올림픽에서는 이제 21세기에 즐기는 그런 스포츠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하는 모습도 예. 있고요. 그리고 꼭 그거에 지나치지도 않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일탈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스포츠 중에도 하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넓은 의미의 스포츠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내년 작품도 또 말씀드리니까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더 이제 창의성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미술, 음악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미술 쪽에 또 관심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미술 쪽으로 자기 이렇게 미래 꿈을 키우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좀 이게 대상이 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아직 제가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제가 매년 방학 때마다 이제 미술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조언을 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예. 정말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미술에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더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따르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술이라든가 뭐 문학 다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그 작가는 전체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작가들도 있을 텐데 뭐 조언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아까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가는 겸손하셔서. 네, 함께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가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고 또 대중들의 인지도를 얻는 거는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쭉 나아간다면 서로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에도 어머니께서 나와 계신데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좀 고맙다는 말씀 방송에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네, 정말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늘 이렇게 제가 힘들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신 만큼 더 좋은 결과 이뤄내겠습니다. 네, 앞으로 작가로서 뭐 이제 뭐 새로운 작품 컨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길게 이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가실 거잖아요. 네. 어떤 꿈, 어떤 포부를 이루고 싶으신지요? 저는 앞으로 소통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숭 이야기를 계속 지속할 건데요. 제가 또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소셜 드로잉이라는 장르를 한번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소셜 드로잉 네. 어떤 건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어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게 아마도 참여 미술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업과 함께 제 작가의 노트를 올리면 그 아래 댓글이나 이렇게 이메일이나 편지 등으로 더 좋은 해석을 보내주실 때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더 마치 집단지성을 이용한 것처럼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셜 드로잉은 한마디로 이제 구상부터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의 과정도 보시고 또 해석할 때도 함께 하면서 더 큰 결과를 이뤄내길 바라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계신가요? 한번 좀 사례가 있다면.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에스키스처럼 그려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의 SNS 활동을 통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SNS 활동은 이제 페이스북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트위터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주로 페이스북과 이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 인사들이 SNS를 할 때 좀 불편해지는 점도 있는데 그런 점 못 느끼셨어요? 사실 아직은 불편하기보다는 제 작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작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예술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 나오면 제가 꼭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술성과 또 예술성만 너무 또 집중하고 또 상업성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데 그 두 가지 참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줄타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업적인 쪽을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를 표현하고 솔직하게 표현만 한다면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작업으로 계속 이어가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줄타기까지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쭉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나한테 영향을 크게 끼쳤다. 또 이분한테서 영감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작가, 기존 작가나 뭐 돌아가신 작가 계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 또 선배님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송완근 선생님이라고 송환근. 네, 송완근 선생님. 송완근 선생님. 네, 그분도 이제 인물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신 신하순 교수님께서도 예. 인물화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예.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저 마지막으로 그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 작품 또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숭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현재 SNS를 통해서 관객들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내숭 이야기는 정말 솔직한 저의 고백적인 자아상 같은 그림입니다. 정말 현대 삶에서 이제 자전거도 타고 햄버거도 먹고 오토바이도 타면서 제가 느끼는 재미있는 일들을 그림으로 이뤄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복에서 한복을 입고 그 넓은 치마폭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비밀스러움과 고상함, 그것을 기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사회는 이제 좀 더 미술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신한 시도와 창의적인 해석으로 동양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김현정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흘린 땀과 노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발하고 재치 넘치는 작품들로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